이 1교시에는 좀 어려운, 아까 아마 상생 임대차, 상생 임대인 제도가 신문에는 많이 나고 언론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우리 또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도 이게 도입된 지 내용들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논점만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한 번 더 보시면 시험 합격하실 정도의 수준이면 다 이해되십니다. 처음 들으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도 저희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항상 이렇게 메모해놓고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상담할 때 활용하시고,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요즘 좋은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뭐 미네르바의 올빼미나 뭐 이런 분들 들어가시면 굉장히 내용들이 깊이 있고 뭐 볼 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중개 핵심 기초 세 가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세 가지 플러스 이번에 이제 생각한 거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물건과 부동산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는 계약금을 받는 게 저희가 계약의 시작이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 부동산 물건과 부동산 고객에 있어서 제가 같이 합쳐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같이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경쟁자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당장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이자 우리는 우호적 관계이다. 그래서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보다 훨씬 적겠죠. 그래서 우호적 관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들어 놨느냐. 내가 물건지 부동산이라면 또 고객 부동산을 나의 우호 세력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내가 고객 부동산이라 그러면 또 물건지 부동산을 또 잘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공동중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동중개가 일어나는 패턴은 다 이렇게 고객과 물건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저희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섭렵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의 꽃은 중개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중개보수는 안 주려고 합니다. 적게 주려고 하고. 그런데 감동하면 그냥 줍니다. 오늘 또 제가 뭐 월세 계약 잠금했는데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했더니 부가세를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2만 원만 깎아드리겠다 했었는데 보낼 때는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작지만 그렇게 이제 기분 좋으면 다들 다 잘 주세요. 근데 불만이 기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람되고요. 그래서 물건지 부동산 먼저 설명해 드리면, 물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물건지 매물의 주된 공급처가 되겠죠. 제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물건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는 매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커뮤니티에 있는 물건을 막 빨리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게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을 또 찾아보겠죠. 그런데 손님은 안 기다려줍니다. 손님이 절대 안 기다려요. 얼마 기다릴 것 같아요? 손님들 보통 2분 기다립니다. 2분. 그리고 간 보는 거는 30초. 30초 간 보고 그 다음에 2분 말 걸어보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갈지 말지. 근데 떠나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옆에 뭐 잘하는 뭐 그냥 날라다니는 공인중개사 뭐 대표님들이 셌습니다. 막 실장님들 뭐 코드배 가는데, 그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손님도 뺏어 가는데 뭐 나가면 안 와요. 다시 올게요. 손님들이 다시 올게요. 못 와요, 못 와. 왜냐하면 가다가 다 그물에 걸려가지고 다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걸려서 거기 가서 다 계약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나한테 왔는데 내가 해결을 못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물을 근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초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5분 내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30초 간 보고 2분 내에 답을 줘야 되는데 물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2분 내에 막 지금 막 인터넷 막 누르고 있어요. 다 보여요. 아유 물건이 없나 봐요. 다음에 올게 갑니다. 그러면 잘 하시는 베테랑 공인중개사들 5년 3년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손님 오면 그 사이에 손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빨리 찾겠죠. 그리고 또 보통 두 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은 하나 찾고 일단 고객을 데리고 갑니다. 나가면서 전화하고 한 분은 안에서 물건을 막 찾아요. 그렇게 협업을 해서 막 찾아서 실시간으로 바로 손님을 물건하고 매칭을 시켜요. 근데 초보 공인중개사가 혼자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역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물건들 올라오면 이걸 다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서 아파트 매물이 어느 아파트에는 뭐가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주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주택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복잡 난해하기 때문에 별게 다 있어서 뭐 5만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준비하는 거 예를 들면 매물 분석하고 또 손님 분석하고 하면 정말 오전에 거의 한 3시간 걸려요. 초보 때. 제가 처음 할 때 다른데 이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주택이니까 저는 주택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주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 하나 월세, 방 2개 월세, 그리고 또 방 하나 전세, 그리고 매매 순서대로 쭉 해놓으면 손님이 오면 사람마다 찾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 어떤 사람은 2층, 어떤 사람은 집 수리된 거, 어떤 사람은 주차되는 거, 특색이 있어요. 집 잘 나가는 걸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749번지 이렇게 번지수를 알려줘요. 그럼 번지수를 왜 힌트를 주겠습니까? 아파트는 몇 층이라고 안 하고 고층, 중층, 저층 알려주잖아요. 힌트를 주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층 찾고 어떤 사람은 중층 찾고 어떤 사람은 고층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지금 지역이 예를 들면 몇 번지를 알면 전철역에서 지금 5분인지 10분인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전철역 가까이 아니면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계약 성사율이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출연할 때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을 때 손님이 오면 어디 갑시다. 거기 부동산에 전화해서 지금 볼 수 있느냐 해서 오렌지가 되면 계약을 50% 이상 하죠. 그러면 젊은 초보 공인중개사가 와서 잘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여기 거기 잘하더라. 또 물건지 부동산에서는 이제 거기 계약을 한번 하면 물건을 미리 알려줘요. 우리 이거 좋은 물건이 있다. 계약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지 부동산하고 관계성을 맺어놓고 저희들이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공동중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몇 동에 또 어느 아파트에 얼마 이 정도를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한 2-3달 하면 뭐 적어도 1년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안 보고도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보입니다. 아, 여기 어디 있고. 그 내가 가면 계약이 잘 되는 곳, 잘 되는 아파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 부동산하고 늘 잘 관계성을 잘 맺어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손님지 부동산은 주로 위치가 좋은 데 있겠죠. 손님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 아니면 또 손님지 부동산도 그러면 물건이 없을까요? 손님지 부동산도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확보해야 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과 고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물건이 있어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정말 물건이 곧 손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건 관리가 중요하고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 게 저희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광고 표시 제한법이 생긴 이유도 규제가 생긴 이유도 허위 매물 못 올리게 하잖아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이유가 결국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올리는 거거든. 손님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물건이 있으니까 우리 물건도 거기 또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자꾸 올리는데 그건 이제 규제가 들어왔으면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